네, 아직도 코스피의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특히나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2% 넘게 밀리고 있는데요. 이 시장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오늘의 핫 특징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이사, 이상엽 이사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특징주들 한번 더 들고 가야 될지 종가에 매도하는 게 좋을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연 돌파주 확인해 보시죠. AP위성이에요.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다 흐름이 좀 좋은데요. AP위성은 우주개발 투자 증가로 수주가 기대된다라는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지금 담아봐도 괜찮은지 두 분의 의견 보시죠. 박수범 이사, 이상엽 이사 모두 다 매수 버튼 눌러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좀 주가가 반응을 했는데 뭐 AP위성뿐 아니라 한국항공우주라던가 인텔리안테크도 오늘 여러 방송사에서 소개가 됐거든요. 그런 우주항공주 이 흐름에 타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신지요? 안 타신 거죠? 네. 네, 그 시장이 오늘은 참 이렇게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강했고 오늘은 네. 더 강한 섹터가 우주항공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새해 초에 강한 섹터는 올해 좀 이 상승이 좀 오래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야, 이번 주에 강한 섹터는 뭘까? 근데 우주항공이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우주항공청 개청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월 9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통과 못하면요. 4월 달에 총선도 있고 그래서 이게 5월로 미뤄집니다. 그래서 그래 이번에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통과할 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2024년은 이제 정부에서 우주 탐사 50주년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위성 인터넷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원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모멘텀이 많은데 새해 초에 이번 주에 강하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AP 위성 뭐 작년에도 움직일 때 거의 뭐 대장주 성격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지금 뭐 한 28% 네, 저희가 상승. 방송 시작하면 더 올랐어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한 17,000원 전후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또 뭐 상한가 네. 뭐 지금 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좀 트레이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지만 네네. 트레이딩으로 조정시 매수하겠다라는 네. 의견이고요. 갑자기 오후장에 더 이렇게 급등폭이 커졌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연초에 시장이 선택한 우주항공 섹터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 AP위성이 장 마감 앞두고 지금 29% 폭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박수범 이사도 AP위성 똑같이 매수 의견 주셨어요. 현재 종가 베팅은 좀 무리겠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요? 네네. 어. 네, 오늘 뭐 지수가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뭐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흐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인공위성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와 있고 뭐 앞에서 이사님이 좀 잘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뭐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자면 뭐 테슬라 이제 스타링크 스페이스X죠. 사업도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AP 위성을 비롯해서 인텔리안테크라든지 세트레가이라든지 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은 단기 상승 흐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럴 때는 차라리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AP위성 오늘장 주가가 좀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강력하게 매수 의견 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매수로 일치가 되니까 저희 보유자분들은 홀딩, 또 신규 매수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타이밍 노려보세요. AP위성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보도록 하죠. 그동안 바이오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BYD와 함께 오늘장 추가 상승, 거기에다 상한가까지 안착된 셀루메드입니다. BYD를 등에 업고 상승세 더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생각 볼까요? 아니다. 나는 매도 의견을 주셨네요. 지금 셀루메드가 상한가가 장중에 살짝 풀렸다가 오후에 다시 상한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더 지켜보지 않고 매도하자라는 이유가 있을지요, 박수원 이사? 네, 아무래도 셀미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 신약개발 쪽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뭐 동사가 뭐 지금 전기 이륜차 관련해서 BYD랑 뭐 교체형 2차 전지까지 배터리 팩에 대해서 제품 개발이라든가 국내 인증이라든가 판매에 관한 부분들을 계약을 했다는 내용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이 전기차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오토바이 형태의 이제 전기로 가는 이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배터리팩을 이제 교환하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뭐 해외 쪽 보자면 동남아 쪽 뭐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이쪽에서는 좀 그래도 좀 시장이 좀 향상되는 분위기인데 국내는 아무래도 오토바이를 그렇게 타고 다니시는 분도 없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는 사계절 타고 다니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진짜 오토바이가 너무 좋아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제외한다면 이동수단으로서 우리가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 셀러메이드의 이런 내용들이 과연 주가 상승에 정말 크나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퀘스처 마크가 좀 붙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셀러메이드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좀 크게 올랐지만 그래도 나는 매도를 하겠다. 두 분의 의견이 매도로 일치가 됐고요. 셀러메이드의 오늘장의 뉴스는 BYD 여파지만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본업인 바이오 쪽의 개선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세 번째 돌파 종목 보도록 하죠.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좀 많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 애플과 관련된 종목, 스마트폰 관련주입니다. 애플의 주가 폭락에 덩달아 BH, LG 이노텍도 하락하고 있는데 소나기를 피하고 볼지 아니면은 잠시 여기에 소나기 좀 맞아도 되는 건지 두 분의 의견 보시죠.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엽 이사는 매도 의견인데 간밤에 그 애플 하락 때문에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오늘 IT주들의 조정에 빌미를 줬거든요. 네. BH 낙폭이 좀 더 크네요. 네, 이쪽 관련주들의 조정의 빌미도 됐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빌미도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BH를 이제 엇갈린 의견이었지만 매도를 말씀드린 게 22,000원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거기를 돌파 못하면 좀 쉬어가겠구나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격인데 거기에서 조정이 나왔다는 거, 거기를 돌파 못했다는 거가 좀 중요한 것 같고 물론 애플의 뭐 이제 아이폰이나 이제 맥북이나 이제 수요가 둔화되고 올해도 그 이제 아이폰의 출하량이 전년도와 유사할 정도 그 수준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애플이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어닝 시즌으로 이제 점차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의 빌미 그동안 이제 애플도 이제 실적은 좀 부담되는 우려가 있었지만 2개월 정도 상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요인 그런 배경으로 하락하지만 BH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아쉽다. 기술적인 흐름이 좀 그 가격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단기 매도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급할 필요는 없다 그런 관점입니다. 현재 7% 하락을 동시효과 구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매도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겠다라는 의견이고요. 반대로 박수범 이사는 매수 의견입니다. 네네. BH 같은 경우에는 또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최근에 또 스마트폰 출하량도 많은 분들 체크를 하시는데 매수 의견을 드린다라는 거는 다른 뭔가 변곡점이 될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그 애플에서 지금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대만의 이제 폭스콘이죠. 폭스콘이 11월 달에 매출을 발표를 했었는데 27조 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27조 원 얘기가 나왔고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나오겠죠, 내용들이. 뭐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아이폰 15가 뭐 판매량이 그렇게 저조한 건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좀 보여줬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BH가 주가가 그런 내용들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담아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아무튼 지금 생각보다 아이폰 15가 판매량이 그렇게 저조하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걸 간접적으로 폭스콘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뭐 충분히 다시 한번 BH 추세 전환 신호 기대하시고 오히려 내일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진짜 담아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난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BH는 좀 의견이 분분하네요. 투자자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고요. 다음 특징 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하락하는 정말 큰 종목 헬릭스미스가 있어요. 엔젠시스 임상 3상 실패 소식에 현재 구간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걱정인 거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매도도 지금 현 구간 쉽게 되지 않잖아요. 추가 하락을 염두하고 전략을 세워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보시죠. 역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수홍 대표, 이 헬릭시스 임상 3상 실패 이야기가 사실 헬릭스미스 단 종목 하나에만 국한될 건지 아니면 다른 제약바이오에게도 불똥이 튈 건지 이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헬릭스미스를 위한 전략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혹시나 모를 불똥 가능성까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저는 이 부분들은 네. 일단 다른 종목들에게까지 전이되는 흐름들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이제 한미약품이라든가 유한양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관련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의외로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헬릭스미스가 오늘 지금 임상 실험이 실패를 했어요. 실패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동사가 또 최대 주주가 좀 변경이 되었죠. 12월 달에. 뭐 거기에다가 동사 같은 또 부성실 공시 법인 지정도 된 적도 있었고 그전에는 이제 경영권 분쟁도 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말 헬릭스미스가 임상에 성공하고 새로운 신약 개발이 정말 다가왔다라면 네. 이런 경영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최대 주주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을 거라는 거죠. 뭐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헬릭스미스 같은 종목은 소위 얘기해서 쳐다보면 안 돼요. 아예 매매 자체를 하면 안 되고 아예 모니터에서 지워버려주세요. 네, 그 정도로 저는 헬릭스미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지금 대응하고 싶다면 아직까지 저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미약품이라든지 그리고 종근당도 마찬가지고 다들 보면 지금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여러 이제 해외 쪽 빅파마들과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좀 관심 있게 계속 바라보셔야지 중소형 제약바이오는 어렵다. 그래서 좀 같은 제약바이오를 하더라도 양극화 현상이 좀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력하게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박수범 이사의 경우에는 앞서 헬릭스미스의 임상 3상 그 결과를 바라보기 이전에 워낙 잡음이 많았던 회사인 터라 이 가능성이 3상 성공 가능성이 낮은 상태였다는 걸 가늠해 볼 수 있었다라고 의견 주셨거든요. 더불어서 헬릭스미스의 경우에는 강력 매도하지만 다른 제약바이오에는 불통이 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언급을 했는데 실제 어제장까지만 해도 제약바이오가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주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럼 올해 2024년 좀 기대로 제약바이오 비중을 늘려봐도 괜찮을까요, 대표 이사님? 저는 네.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JP 모건 뭐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이제 조만간 좀 할 거고 거기에다가 3, 4월 달 되면 미국에서 이제 암학회 그리고 종양학회가 열리기 때문에 뭐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신약 개발을 못했던 기업들이 그 결과물들이 올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항암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난치병 관련된 치료제들이 많은 발표를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임상 실험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는 제약바이오를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 부분은 무조건 포트에 한 종목 이상은 들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강력하게 의견 주셨습니다. 헬릭스미스 보유자분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꼭 매도를 해야 될 것 같다. 잡음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제약바이오를 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매도 의견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갑자기 이 종목이 떠올랐는데 CXL과 연관되어서 언급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막걸리, 국순당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뉴스가 붙으면서 오늘 장 올랐거든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떨지 보시죠. 밸류가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 매도 의견입니다. 이상엽 이사, 오늘 국순당이 왜 CXL과 연결이 되었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도요. 네, 자회사 이제 벤처 투자를 통해서 이쪽에 이제 관련된 이제 이슈가 연결될까? 자회사랑 관련된 것도 아니고 자회사를 통해서 예, 그 부분인데. 결국에는 펀더멘탈을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제 CXL 관련주로 이제 묶였는데 오늘은 상승했어요. 장중에 굉장히 급등도 했고 뭐 종가도 잠시 봐야 되겠지만 근데 CXL 관련주로 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같은 날에도 제가 한 20개 정도 CXL 관련주를 보고 있는데 한 20개 중에 한 15개는 네. 상승했을 정도로 오늘도 강하긴 하지만
기존 CXL 관련 종목도 변동성이 커지는데 국순당, 그리고 올해 실적도 좀 주춤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펀더멘탈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늘 7,000원 위로도 좀 올라갔다 왔는데 단기적으로 한 7,000원 강하게 돌파 못하면 좀 이렇게 분할 매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7,000원이 강하게 돌파되지 않는다면은 분할 매도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국순당이 갖고 있는 지분을 대량으로 갖고 있는 자회사가 파네시아의 시대 투자자로 참여를 한 바 있는데요. 이 파네시아라는 회사가 CXL 탑재 AI 가속기를 CX2024에서 선보일 것이다라는 뉴스를 발표하면서 건너 국순당이 CXL 관련주로 묶였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이 뉴스에 가감히 따라가기보다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앞서 또 CXL 관련주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에서 변동이 크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크지만서도 주가가 상승하는 CXL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 과감하게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은 좀 욕심을 내려놓고 일정 부분 수익을 실현해야 되나 고민이 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하더라도 이제 분할 매도. CXL도. 네, CXL 자체는 네. 계속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주도주도 있고 오늘 같은 날에도 뭐 두 자릿수 상승한 뭐 YIK도 있고 여전히 맞습니다. 뭐 네오셈 뭐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CXL이 2월 달에 정부에서 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의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된 기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조정 나오면서 선별적인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순당의 경우에는 분할 매도, 하지만 CXL 관련주는 다가올 뉴스들과 이벤트들을 좀 더 기대하면서 들고 가보자. 하지만 변동성이 현 구간은 크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보시면은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닥은 여전히 2%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네요. 2.31% 크게 밀리고 있고 코스닥은 0.8% 낙폭은 조금 줄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현물, 코스피 시장에서 좀 대량의 매도 물량을 털어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물 시장에서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기관이 1조 원 넘는 현물 매도를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시장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날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 시장 하락으로 불가피하게 마감이 되고요. 그 악재 요인은 해외에서 먼저 간밤 미증시에서 보여줬습니다. 애플, ASML,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 그것들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고요. 오늘 장 좀 아쉽네요. 어제 상승폭을 좀 일정 부분 반납했다라는 면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상엽 이사, 오늘 시장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은 애플발 영향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수급 좀 체크해 보면은 양 시장 외국인 기관 대규모 현물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이 1조 넘게 샀고 코스닥에서도 3,000원 넘게 샀지만 정말 눈에 띄는 게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도입니다. 거의 한 2만 계약 가까이 매도를 하다 보니 기관에서 현물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좀 상승 종목, 하락 종목수 보면은 상승 종목수는 그래도 좀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지수가 하락폭이 컸었던 거는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의 하락 영향을 좀 많이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애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미국도 그렇지만 국내도 주요 지수가 지난주까지 9주째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언제 뭐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애플 영향이 컸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애플의 200불, 또 엔비디아의 500불, 또 AMD의 150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가격들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돌파 못하고 반등하려다가 실패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쉽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번 어닝 시즌에서 지금 말씀드린 주요 세 종목의 주요 가격을 돌파해야 되고 돌파하지 못하고 하면은 결국에 좀 이렇게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좀 염두하시면서 좀 국내 증시와 함께 연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다소 부진했습니다. 이
특히 코스피의 낙폭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속에 컸는데 그 빌미를 준 게 해외 시장이죠. 보시다시피 네덜란드 정부가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취소했습니다. 전량 취소한 거 아닙니다. 수출 목적으로 노광 장비 선적 면허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일부를 취소한다라는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 왜 네덜란드가 이 ASML이 중국으로 보내는 장비를 면허를 보내지 못하게 한 걸까? 그 내막을 살펴보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미중 무역 갈등이 더 격화될 가능성, 그 조짐이 보이면서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3.56%. 그동안 여러분 나스닥 보신 분들 아시죠? 계속 나스닥 지수와 IT주들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최근 고점에서 살짝 주춤한 이래 전일 간밤에 크게 밀려난 것입니다. 대표적인 종목 엔비디아가 2.73% 하락했고요. AMB는 5.99%의 급락, 인텔과 마이크론의 주가 급락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주가 간밤 미증시에서 하락을 해?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이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우려로 인해 오늘 시가에서 많은 분들이 반도체를 일단 던졌고요. 그리고 몇몇 종목들은 좀 회복을 하긴 했지만 오히려 낙폭을 키우면서 강한 음봉으로 마감한 종목들이 꽤 많았거든요. 박수범 이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한 건 빌미를 준 건 알겠어. 그렇다면 이 빌미가 추후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주를 계속 끌어내릴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먼저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뭐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네. 아직까지는 좀 상승 추세에 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간밤에 바클레이즈 쪽에서 목표가를 좀 하향 조정했어요. 근데 161달러에서 160달러로 1달러 조정 좀 주면서 비중 축소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과거를 한번 보자고요. 2023년 1월 12일이었습니다. 작년이었는데 작년 1월 12일 날 바클레이즈에서 애플에 대한 주가를 어떻게 전망했냐면 앞으로 성장이 둔화되면서 좋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144달러의 목표가를 133달러까지 내렸는데 그 애플이 작년에 거의 200달러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바클레이즈가 얘기를 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죠, 애플이. 그렇다면 이번에 바클레이즈가 얘기하면서 애플이 3% 넘게 조정을 받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바클레이즈의 보고서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인 상승했다는 그 부분에 따른 전체적인 기술주들의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와서 조정을 받은 거지 그 이상의 의미는 둘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기술적인 차익 매도였지 기술적인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위한 움직임은 절대 아니니까요. 그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은 앞서 이제 이상엽 이사가 오늘장 마감 정리 때에도 언급을 했지만 오늘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 매도 물량의 대다수가 코스피를 향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주들의 주가 급락이 나왔고 더불어서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대량의 매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거든요. 왜 이렇게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특히 국내 시장 안에서 코스피 쪽에 집중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았는지 삼성전자는 또 마침 8만 전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주가 급락이 나왔는데 이 시그널을 우리가 굳이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수홍 이사? 네, 지금 현재 그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해외 쪽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 좀 보게 되면 패드워치에서 3월달 지금 현재 3월 FOMC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서 87% 정도의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움직임이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대략적으로 지금 보면 이제 8%가 이제 줄어들면서 79%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1월 말에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그 부분에서 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장중에 4% 넘게 한번 터치하고 좀 내려왔던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S&P 제조업 PMI가 47.9로 지금 이제 예비치가 하락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현재 계속해서 좀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주 종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저희가 사전에 봐야 될 게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크게 밀렸습니다. 3%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8만전자를 앞둔 상태에서 다시 7만 7천 원으로 내려왔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4% 가까운 급락을 보였어요. 근데 개중에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HPSP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히려 동진세미캠의 경우에는 전일 급등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이수페타시스 그 외의 반도체주들은 대다수가 하락하긴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우리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나. 이상임 이사님, 그 안에서 나름 선방한 뭐 HPSP라던가 동진세미캠의 매력도가 조금 더 높은 겁니까? 아니면 오늘 그건 그냥 개별적인 주가의 흐름일 뿐 전반적인 업황 내에서의 분위기를 봐야 되는 걸까요? 오늘 강한 종목이 네. 앞으로도 당분간 좀 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한 6, 7분 지나면은 이제 정확한 이제 수급 집계가 나오는데 기관이 오늘 삼성전자를 3천억 매도했습니다. 하이닉스도 한 940억, 그래서 두 종목으로 한 4천억 매도했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한 297억 샀고, SK 하이닉스를 뭐 770억 매도해서 외국인의 현물은 반도체 빅2를 뭐 크게 뭐 아주 의미 있게 매도를 하진 않았지만 외국인은 이제 대규모 이제 선물에서 매도를 통해서 기관의 매도가 이쪽에서 많이 나왔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좀 수급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현물에서 2,280억인가 매수를 했는데 반도체 빅2 매수한 금액이 2천억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선물에 의해서 반도체 빅2의 수급이 좀 좌지우지 되는 구나. 그래서 오늘도 그 영향권에서는 크게 벗어나기 힘들었다. 그래서 좀 약했었고, 그래서 지금 뭐 HPSP도 좀 강한 종목도 있었는데 오늘 강한 종목이 강하고 아까도 뭐 CSL도 말씀드렸지만 그쪽도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반도체에 있어서 2월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ETF가 또 두 개가 나온다고 이제 상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전공정 관련된 ETF, 또 후공정 관련된 ETF 이렇게 구분해서 나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물론 이제 오픈했을 때 정말 매수 자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그거 하나가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달은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이 나옵니다. 어느 때보다 시스템 반도체가 중요한데 정부에서 그 육성하겠다고 전략을 내놓는다. 그러니까 2월이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강한 섹터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이렇게 뭐 변동성 클 수 있겠지만 2월까지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까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은 일단 반도체 시장의 조정에 빌미를 주긴 했지만 추가적인 급락이라던가 반도체가 여기서 멈출 것 같아 이런 입장은 아니다. 오히려 그 조정을 빌미로 삼아서 우리는 매수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뉘앙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또 우리에게 충격을 가져다준 애플 관련주의 흐름은 어떨까요? 아신다시피 투자 의견이 하향되면서 3%대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애플은 시가총액 1위예요. 근데 매번 이 종목이 3조를 넘기려고 하는 순간 약간 주춤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IT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또 빌미를 준 거거든요. 현재 애플의 경우에는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11월 잠정치인데요. 2,142만 대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21% 차지,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월 대비는 18% 시장 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 인도, 유럽 시장으로 나눠서 보자면은 미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었고요. 반대로 인도와 서유럽의 경우에는 증가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바클레이스는 이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애플의 투자 의견 비중 축소, 목표 주가는 161달러에서 160달러로 하향 조정. 왜냐? 아이폰 15의 판매량이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다.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의 이 부진함이 애플의 실적 발목을 결국 잡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만 보면은 겨우 1달러 낮아진 게 뭐가 큰 문제야 싶을 수 있는데 문제는 현재 애플의 주가보다도 현 시점 주가보다도 목표가가 낮다라는 겁니다. 저는 종가 대비 한 17%가량 더 내려야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가다라는 거거든요. 이 점 때문에 간밤에 애플 하락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앞서 다뤄봤던 것처럼 BH의 약세, LG 이노텍의 약세가 나왔는데 이상형 이사님, 그럼 앞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애플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건지 앞서 BH도 분할 매도 의견 주셨잖아요.
LG노텍을 포함한 이 관련 애플 관련주들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게 공교롭게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들어보시면 삼성전자가 최근 어제 고점이 79,800원이었어요. 근데 애플의 고점이 얼마죠? 200불 못 찍었습니다. 199.62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8만 원, 7만 원, 그 전에 조정이 나온다거나 애플도 199.62불, 아니 200불도 못 찍고 내려온다는 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 이런 경우가 이제 오늘 이제 발생했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애플이 돌리려면 뭔가 지금 의미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AI에서 역량을 보여줘야 됩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소개팅을 나가도 그래 착하고 좋고야 잘 근데 매력이 없으면은 그 사람 우리가 이제 애프터 안 신청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에서는 애플에서의 매력은 AI입니다. 그래서 AI에서 역량을 좀 보여줘야 되고 지금 이제 아이폰 16이나 이제 앞으로 출시될 이제 비전 프로와 연관돼서 얼마나 좀 AI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서 좀 러브콜을 받는지 그거를 체크해야 또 애플이 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 관련주도 그때서야 좀 하방 경직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급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쉽게 소개팅 시장하고 비유를 해주셨는데 애프터를 받기 위해서는 매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애플은 큰 매력이 없고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추후에 AI라던가 애플의 또 비전 프로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스코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박수범 이사의 생각은 조금은 다를 것 같은데요. 앞서 BH의 경우에도 강력 매수 의견 주셨잖아요. 그럼 다가오는 애플의 비전 프로 AI 관련 뉴스를 대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재 구간 애플 관련주를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접근해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LG노텍도 마찬가지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뭐 BH도 마찬가지고 오늘 뭐 자가전자 같은 경우는 좀 생각보다는 좀 방어가 좀 잘 된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관련 종목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뭐 이 부분들은 제가 앞에서도 뭐 몇몇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좀 단순한 논리로 지금 주가 조정이 나온 거지 어떤 악재가 만들어져서 내려온 건 아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둔화 얘기 부분들 뭐 증거사에서 나오고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뭐 조정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좋은 가격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시점이라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내일을 위한 기회 요인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박수범 이사 오늘 위기가 기회다라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내일 장 우리 시가에 특히 우리 투자자분들이 시가 외 시장에서도 공략 가능한 대표적인 좀 한 종목을 꼽아본다면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뭐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뭐 HBM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좀 많이 밀려 있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옴디아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3분기에 조사를 해봤더니 SK 하이닉스랑 세계적인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점유율 차이가 4%밖에 안 납니다. 그 정도로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많이 좀 따라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HBM 때문이지만 HBM은 어차피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지금 내년에도 지금 실적이 많이 좀 나아질 것을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보면 낸드 플래시도 지금 가격 상승하고 있죠. 거기다 DRAM 가격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 외에도 지금 이제 CXL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가고 있죠. 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지금 외국인들의 지분율도 49에서 최근에 52.3%까지 무려 3% 정도의 지분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매수했다는 거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면 제가 봤을 때 내일 시초가가 살짝 갭 상승으로 시초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직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계속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없다면은 이렇게 조정 줄 때 반드시 좀 매수해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생각하는 목표가가 있을까요? 네, 목표가는 네. 뭐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네. 14만 원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GPU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1,500조가 넘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NPU 시장을 점유하면서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1,00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 1,000조 원이 넘는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내 시가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고요. 이상엽 이사는 어떤 종목을 고르시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 리노공업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종가상으로는 한 4.2% 하락했는데 시가총액으로는 이제 한 3조 2천억 원 해당하는 기업인데 온디바이스 AI로 해서 좀 일찍 움직였었던 그리고 증권사의 러브콜을 워낙 여기저기서 받으면서 좀 상승을 해왔는데 중요한 거는 실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 앞으로 그래서 4분기 실적부터는 분기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되는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한 8월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지분율이 36%가 안 됐는데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좀 의미 있는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0%가 넘어갔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의미 있게 뭐 대규모로 나오기 전에는 실적도 될 거기 때문에 뭐 내일 시초가나 앞으로도 계속 관심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억눌렀던 반도체 그리고 IT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반도체를 보자 삼성전자, 리노공업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장 또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 박수범 이사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내일 시장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더 제약 바이오와 그리고 반도체가 다시 한번 더 반등이 좀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이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는 크게 뭐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시장은 이제 고진감래라고 생각하시고 내일 시장은 새로운 또 태양이 뜬다라고 생각하시고 내일 시장은 좋은 흐름들을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